자, 고소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제목 그대로예요. 고소는 뭐다? 불가분이다 는 얘기죠. 자, 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땡땡 하시고 친고죄가 아닌 범죄들 있죠.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고발범죄 있거든요. 즉시고발범죄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이 원칙은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친고죄의 경우라면 고소, 그 다음 고소 취소 모두에 적용됩니다. 근거법이 뒤에 나오죠. 자, 그 밑에 근거 나와 있죠. 근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이 있고 객관적이 있는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명문 규정은 없는데 이론상 긍정되고 있어요. 자, 그 윗줄에 주관적은 명문 규정이 있다. 이것까지 전부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객관적 나와 있죠. 객관적에 보면 조문이 없죠.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나와 있죠. 여기 근거 조항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객관적부터 먼저 볼게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한 개의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하여 고소가 있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고소가 있거나 취소가 있거나 할 때는 그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 이것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인 거예요. 밑에 대표적인 예가 밑에 나와 있죠.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상대적 친고죄는 잠시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공갈죄가 있어요. 공갈죄. 상대적 친고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상대적 친고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신분관계 때문에 친고죄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형법을 배우지 않은 수험생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형법 조문을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소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조문 나와 있습니다. 형법 조문 보시게 되면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의 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권리행사 방해죄뿐만 아니라 뭐 절도든 사기든 공갈이든 다 이 조문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에 예를 들면 절도 등을 했다고 합니다. 절도 등을 했다면 이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형을 면제를 하여 형 면제, 필요적 면제입니다. 자, 근데 1항의 친족이면 필요적 면제지만 2항의 친족이라면 그쵸? 1항 이외의 친족이잖아요. 그러면 1항보다는 약간 먼 친척입니다. 아시겠죠? 이 먼 친척이라면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2항에서 먼 친척이라 했는데 반드시 먼 친척은 아니에요. 결혼한 형, 동생 생각하시면 이 결혼했다고 하면 2항이 돼버려요. 결혼하지 않은 형, 동생은 1항으로 가거든요. 1항으로 가는데 그래서 필요적 면제가 되지만 결혼한 그래서 분가한 형, 동생 관계라면 이게 친고죄가 돼버려요. 요 2항이 바로 뭐다? 이게 상대적 친고죄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예를 요 공갈을 갖고 들게요. 공갈.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한 형이 동생을 공갈쳐서 돈을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피해자 측에 고소가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형법을 배우지 않으신 수험생들은 이 불가분의 원칙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은 무지 잘 나옵니다. 여기 볼게요. 방금 상대적 친고죄 봤죠? 그쵸? 즉 결혼한 형이 아시겠죠?
공갈을 했단 말이에요.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인 동생이 형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데 이 폭행 협박에 관해서만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갈죄라고 하는 건요. 공갈죄라고 하는 거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플러스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갈취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형을 상대로 고소했는데 폭행 협박으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폭행 협박으로 고소했으면 폭행 협박죄로만 처벌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폭행 협박만 했다고 해서 폭행 협박죄로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사건 전체에 해당되는 이 공갈죄에 대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공갈죄가 단순일죄잖아요.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100%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갈죄라는 한 개의 범죄 사실 일부가 바로 폭행 협박이었죠. 일부에 대한 고소나 취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갈죄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는 것인데 여기 판례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판례 체크하세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죄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자, 빨간색으로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로운 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다 배웁니다. 일단 그건 무시하시고 요 일죄, 일부, 전부 요거 정도만 숙지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죄의 종류에는 단순 일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것도 있고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것도 있는데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다 배우잖아요. 그쵸? 근데 형법을 배우지 하시지 않는 다른 직렬도 있기 때문에 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워요. 자,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알고 계신 분들 적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만 적으세요. 이것은 행위가 한 개이고요. 죄는 수죄입니다. 수죄. 이게 바로 상상적 경합이다 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 잘 해두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B를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어요.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집도 파손되고 집이 파손됐다는 거야. 집이 파손됐다. 파손되고 플러스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폭탄 던진 것이 한 개 행위잖아요. 행위가 한 개죠. 행위가 한 개예요. 행위가 한 개입니다. 근데 결과는 집이 파손되었고 이게 손괴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망했다는 것이 살인죄가 되잖아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행위는 한 개인데 즉 한 번 폭탄 행위를 던졌는데 죄가 집도 파손되었고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죄는 각각 되는 거죠. 각각. 죄는 수개, 죄는 두 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상상적 경합범의 개념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형법에서 배우지? 형법에서는 죄가 두 개라면 요 수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처벌은 뭐다? 여러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된다. 그러면 손괴죄하고 살인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하나요? 그렇죠. 이게 더 중하죠.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손괴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상상적 경합을 다른 말로 과형상 하나의 죄로 처벌된다라고 해서 즉 과형상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과형상 일죄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형법 시간에는 상상적 경합범이란 말을 가장 자주 쓰는데 형수법으로 오게 되면 상상적보다는 이 과형상 일죄라는 말을 더 자주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지만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모두 친고죄다 이거.
모두 친고죄. 이 죄가 수개의 죄라 했는데 이 수개의 죄가 모두 친고죄일 경우에는 자, 피해자가 같다면, 그쵸? 피해자가 같다면 그때는 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같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이 부분이죠. 요 같은 경우만 적용되고 다른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어떨 거냐?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그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이렇게 됐어요? 동그라미 친 것만 적용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치지 않은 부분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단순 동그라미, 단순 적용됩니다. 단순 일제는 본래 일제입니다. 본래 일제. 본래 살인죄라고 하면 살인죄 한 개죠? 그게 바로 단순 일제인 거예요. 자, 여기는 적용되지만 상경일 때는 모두 친고죄일 때 한해서 피해자가 같았을 때만 적용되고 달랐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예가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였었는데 지금은 강간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2014년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이제 요즘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근데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좋은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조개 트럭 사건이 뭐냐면 이런 사건이었어요. 이건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이게 조개를 싣고 지방에서 이제 조개를 한 트럭 실었어요. 이제 한 트럭 싣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던 길에 이 트럭 운전수가 A라는 트럭 운전수가 B라는 여고생을 태우게 됩니다. 여고생을 태우게 돼요. 자, 껌껌한 밤중에 이 트럭에서 이 운전자가 이 여고생을 태우고 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강간을 할 고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고의를 갖게 된다. 자, 목적지까지 도달했는데요. 그 목적지라는 것이 이제 버스 터미널입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기로 했었거든요. 자, 버스 터미널까지 다다르던 중에 이 여고생이 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내려주질 않아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이 차량을 계속 질주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질주한다.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질주를 한다. 이게 뭐죠? 이 계속 질주라는 것이 바로 감금죄가 되는 거예요. 감금죄의 착수.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가 됩니다.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감금시켜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금죄 기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질주 악셀레이터를 밟았기 때문에 감금죄 착수가 되면서 이 행위는 동시에 강간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강간의 착수. 그렇죠? 강간죄의 고의효과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주세요 하는데 내려주지 않고 계속 질주를 하게 되면 이 여성이 얼마나 겁을 먹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겁을 먹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강간죄는 폭행협박 플러스 간음이기 때문에 그 폭행협박을 개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속 질주했다는 것이 감금의 착수이자 강간의 착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행위는 한 개인데 죄는 감금이자 강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상상적 경합범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데리고 계속 질주하다가 길거리에 우리 이제 지방에서 이제 보면 그 관광지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길거리 대로변이라든지 대로변 뒤쪽에 가보면 막 호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 남성이 그 모텔에 차를 세우자마자 이 여성은 차에서 내려서 모텔 주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주인장에게 신고해서 이 남성이 체포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피해자 측 여성이 이 남성을 고소했어요. 고소. 이 사안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했는데 합의를 잘 봤어요. 합의를 잘 봐서 어떤 부분에 합의를 봤냐면 요 강간죄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던 거야. 그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합의만 보면 이게 잘 해결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강간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봐서 소를 취하했단 말입니다. 여성이 소취하를 했는데 감금은 소취하를 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강간에 대해서 합의 받기 때문에 손취하를 했다면, 취소를 했다면,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를 했다면 그 효력이 감금에도 미치냐 이 말. 감금에도 미치냐. 감금죄는 친고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일부만 친고죄다 이거예요. 즉 강간죄만 친고죄였었고 감금죄는 친고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간에 대한 고소 취소 효력이 감금에도 미치냐? 안 미친다니까요. 여기 안 미친다 있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 강간죄가 당시에는 친고죄였었는데 고소가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이 가벼운 감금죄의 경우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간죄로는 처벌 못하더라도 감금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셨죠? 자, 다음 실체경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행위가 수개예요. 그리고 죄도 수개란 말이에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상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한 개이고 죄가 수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행위가 한 개냐 수개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실체경합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둘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칼을 들었어요. 찔렀단 말입니다.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냥 죽여놓고 그냥 가면 살인죄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이 죽은 시체를 산으로 끌고 가요. 이렇게 산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파묻어 버려요. 매장해서 파묻어 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행위가 몇 개 있어요? 칼로 찔러 죽였다는 행위가 한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끌고 가서 시체를 매장했다는 또 하나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두 개인 거예요. 칼로 찔른 행위가 한 번 있고 매장시킨 행위가 한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두 개인 거지. 그쵸? 그때는 살인죄 하나, 사체, 은닉죄까지 되는 거예요. 죄가 두 개가 되는 거지. 여기는 살인죄, 여기는 사체유기죄가 되고 이 죄는 각각 성립하게 되는 거지. 죄가 몇 개?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그쵸? 그게 바로 실체경합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경우에는 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만 고소했다고 해서 살인죄만 고소했다면 살인죄 효과가 사체유기죄까지 같이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처벌을 받게 하려면 살인죄도 고소를 해야 되고 사체유기죄도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전부 다 경합범일 때는 전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고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얘도 한번 볼게요. 자, 간통죄가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간통죄는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는데 행위 표준서를 취해요. 그래서 간통행위 한 번 있을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수개의 간통행위를 했으니까 간통죄는 수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부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을 때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고소율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경합범일 때는 뭐한다? 전부 다 고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단순일죄하고 단순일죄,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범에서 상상적 경합범 그 수죄 모두가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같을 때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나머지 여기 피해자가 다르다, 일부만 친고죄다, 경합범이다 여기는 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합니다.